전자기학 7장 6번째 강의는 인덕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제 고정된 두 도선고리, 지금 첫 번째 고리하고 두 번째 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른쪽은 이제 첫 번째 고리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고리의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도선고리에 의한 자기장은 4파이분의 뮤제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의 인티그럴 선적분을 다 하면 되잖아요. R 제곱분의 뭐 DL1 라인 엘리먼트 크로스 UR의 유닛 벡터 단위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준 거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도선고리 2두 번째 도선고리에서 자기 선속을 구하면 이 자기장 얘가 룹 1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룹 2에서의 자기 선속을 구하면 phi2는 뭐 b1 da2 요것에 대한 이제 단위 면적, 단면적을 이제 a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요거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면적 적분을 요놈을 이렇게 하면 b1에 비례할 텐데, 자기장의 세기는 이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I1에 비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례상수를 M21이라고 이렇게 두면 플럭스 2는 phi2는 I1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 M21을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다,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선에 의한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 두 번째 고리의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데, 요 놈을 이제 그 매그네틱 플럭스 자기 선속을 자기장이 아니고 이제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는데, 벡터 포텐셜은 B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컬 A 이렇게 되니까 얘는 컬 A1이 될 테고, 컬 A1.DA는 뭐 스토크 정리를 써주면 이제 면적 적분을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면적 컬에 대한 면적 적분은 요 놈에 대한 선적분 라인 인티그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이제 스토크 정리입니다. 요 놈은 이제 A1.DL2 이제 요 DL2 라인 엘리먼트 DL2가 되고, 이때 이제 벡터 포텐셜은 B1이 이렇게 주어지면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뭐 4파이분의 뮤제로 I의 인티그럴 R분의 DL1 이제 요 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 포텐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요 놈은 A1이라고 하는 건 요걸 대입을 해주면 그 4파이분의 뮤제로 I1에 여기 DL2에 대한 적분도 해줘야 되지만 여기 이제 DL1에 대한 적분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중 적분, 이중 선적분이 되고, 요 놈은 이제 이중 선적분이 되는데 결국은 R분의 적분 안에 보면 그 더블 인티그럴 안에 R분의 DL1 DL2 이렇게 됩니다. 그 놈이 phi2는 M2 안에 M21 곱하기 I1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M21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보면 M21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DL1하고 DL2를 R로 나누고 그 놈을 이중 선적분을 해준 게 상호 인덕턴스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상호 인덕턴스는 선적분을 DL1, DL2를 하니까 1하고 2의 순서를 바꿔줘도, 그쵸? 순서를 바꿔줘도 적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21이라고 쓰나 뭐 M12라고 쓰나 뭐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선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호 인덕턴스는 M21을 해주나 M12를 해주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M 하나로만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분, 그래서 거꾸로 뭐 DL2에 의한 도선 2에 의한 룹 2에 의한 룹 1의 상호 인덕턴스나 룹 1에 의한 룹 2에서의 상호 인덕턴스나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플럭스는 그래서 M의 I, 뭐 MI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이그젬플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놈은 이제 커플드 솔레노이드인데 작은 솔레노이드가 길이가
스몰 l인 작은 솔레노이드 반지름이 스몰 a이고 그리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n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솔레노이드를 아주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 반지름이 빈 굉장히 긴 솔레노이드 안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긴 솔레노이드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n2일 때 질문은 이렇게 됐어요. 짧은 코일의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면 긴 코일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얼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상호 인덕턴스를 보면 짧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제가 뒀을 때 짧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긴 코일에 유도되는 플럭스를 계산해 주는 걸 long 이거 L은 long의 개념이고 S를 short의 개념을 하면 짧은 코일에 의해서 긴 코일에 유도되는 플럭스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거꾸로 뭐 긴 코일에 IL의 전류가 흐를 때 짧은 코일에 유도되는 플럭스를 계산해주면 phi s는 m의 I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m은 상관없 1, 2가 상관없더라죠. long, short는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m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뭐 여기에 short에 걸리는 전류가 있을 때 long 플럭스 그 긴 코일에 흐르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문제를 질문을 했지만 요놈은 그 솔레노이드가 굉장히 짧은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에서의 자기장 그리고 나와서의 자기장은 또 막 변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좀 그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롱 솔레노이드하고 숏 솔레노이드하고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그러면은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요 솔레노이드 작은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지는 롱 솔레노이드에 통과하는 플럭스나 롱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전류에서 숏한 짧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플럭스나 어떻게 되겠죠? 이 경우는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면 같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좀 변형을 해가지고 질문은 짧은 코일에 전류가 I가 흐를 때 긴 코일을 통과하는 플럭스를 물어봤지만 우리가 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짧은 코일을 통과하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과 지금 짧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긴 코일을 통과하는 그 플럭스를 계산하는 건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긴 코일을 우리가 롱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자기장이 컨스탄트가 되니까 그렇게 바꿔주면 되죠, 뭐. 그래서 굉장히 긴 롱 바깥에 있는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균일하다고 했잖아요. 그 값이 μ0 n2i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균일한 자기장이 흐르고 그때 여기 짧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계산을 하려면 그놈은 어떻게 되냐? 한 개의 그 도선 싱글 룹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어떻게 되죠? phi는 BA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phi는 B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 경우 요놈의 단면적은 파이 A 제곱이 될 테고 B의 안쪽에서의 자기장은 이제 이놈이 되겠죠. μ0 n2i. 그러면 지금 솔레노이드는 이게 지금 얘는 그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n2니까 전체 가문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짧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플럭스는 전체 가문수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n1이니까 길이가 l이고 여기에다가 n2l을 곱해주면 이게 전체 솔레노이드의 가문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1l이 요 짧은 솔레노이드 전체 요 길이에서 전체 솔레노이드의 가문수가 n1l이 될 테니까 정답은 요게 플럭스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플럭스는 BL의 파이 A 제곱 N1L이니까 그거 다 대입해주면 μ0 파이 A 제곱 N1 N2의 L times I 전류 I가 되고 요 놈은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라 그럼 요 파란색이 상호 인덕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거꾸로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을 활용을 하면 첫 번째 문제를 계산하는 건
두 번째 문제를 계산한 걸로 우리가 그 환원을 해줄 수가 있다. 전류를 똑같이 흐르게 하면. 이해하셨나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해서 이제 상호 유도라고 하는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코일 뭐 이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 주변의 다른 코일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상호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선 1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흐를 때 도선 2에도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때 만들어지는 유도기 전력 엡실론 2는 마이너스 d phi 2 dt phi 2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mi1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의 di1 dt 이렇게 되고 이때 상호유도계수 m의 단위를 계산해보면 상호유도계수는 기전력 볼트 곱하기 시간 times 나누기 암페어 전류를 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요 놈의 단위를 우리가 헨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호유도계수의 단위는 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도계 전력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제 유도전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도 전류가 도선 그 2차 코일 도선 룹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호유도의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일이 1차 코일이 코일 1이 있고 지금 룹만 했지만 코일 2가 있으면 코일 1의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면 자기장도 막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상호유도의 개념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우리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원리가 이런 이제 상호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교류 전압의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도선 1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이 주변에 있는 도선 2에도 전류가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상호유도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도선 자체는 이 첫 번째 도선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도선 1의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도선 2에만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게 아니라 도선 1도 전류가 막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자체 내에서도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전류가 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흐르게 되면 자기장도 이렇게 변할 테고 그러면은 얘만 그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이 도선 2를 도선 1에 겹쳐 놓으면 그 자체의 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R이라고 하는 놈이 이 도선 안에 자기 자체의 도선의 한 지점에 있는 도선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자기장은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4파이분의 뮤제로 I R 제곱분의 요 놈에 의한 dl 크로스하고 요 R 벡터의 단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만들어지고 그때의 벡터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 겹쳐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이 그렇게 돼서 자체의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때 이 플럭스는 이 도선 자체를 통과하는 플럭스는 B.DA 프라임. 요 DA 프라임은 제가 여기 라인 엘리먼트를 이쪽에서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DL이라고 하면 이놈을 DL 프라임이라고 라인 엘리먼트를 했고 요 놈은 스토크 정리를 써준 B.DA는 A.DL이라고 했잖아요. DL 프라임이라고 했고 이놈은 A는 4파이분의 뮤제로 I 이중적분 더블 라인 인티그럴의 RDL 그리고 .dl 프라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놈을 우리가 그 I에 비례 플럭스는 전류 I에 비례할 텐데 그때 비례상수를 L이라고 쓰고 요놈은 이제 이 DL과 DL 닷 프라임 사실 같은 도선이죠. 같은 도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놈이 이제 자체 유도 상호 유도 계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도선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놈을 우리가 이제 자체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 자기 자신한테도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phi는 Li니까 이때 기전력 플럭스가 변하면 전류 I가 변하면 플럭스도 변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DI/DT는 마이너스 L의 DI/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전력을 특별히 우리가 back electromotive force, back EMF, 그래서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전류가 막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기전력이 자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전류가 증가하는 거를 막아주는 방해해주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마치 고전력학에서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관성에 해당되는 게 질량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에서 만들어지는 그 관성은 요 자체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가 그 관성, 그 질량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인덕턴스도 이렇게 역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제 7-11은 이게 단면이 직사각형인 토로이드는 이제 꽉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닫히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이제 토로이드가 되는데 그 토로이드의 단면적이 높이가 h, 그다음에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인 이런 단면이 직사각형 단면적을 갖는 토로이드가 n번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합니다. 그 n번 감겼을 때 n번 감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이제 전류가 흘러서 전류를 막 변화시키면 이 토로이드 자체 내에서도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단면이 높이가 h,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부터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내부에서의 자기장, 우리가 토로이드에 대한 자기장을 구했잖아요. 이게 5장에서 구했나요? 그러니까 2파이 S분의 μ0 Ni,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게 될 때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코일을 한 번 감긴 코일을 통과하는 선속은 phi는 BA가 되고 이때 이제 S가 이제 이렇게 변할 테니까 얘는 이제 2파이분의 μ0 ni, 그 다음에 s분의 1,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단면적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단면적은 h times ds, 그래서 이제 s를 a에서부터 이제 b까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s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로그 함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2파이분의 μ0 ni h ln ab가 되고 요 놈은 자기 선속은 자체 인덕턴스에 비례하죠. Li 이렇게 n번 감긴 그러니까 n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전체 플럭스 이 토로이드 n번 감긴 토로이드를 통과하는 전체 플럭스는 한 번 감긴 코일을 통과하는 놈 곱하기 n을 곱해주면 되고 그 놈이 이제 Li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 유도 계수를 계산해주면 이 경우 자체 유도 계수는 2파이분의 μ0 n 제곱 h의 로그 ln a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체 유도 계수가 이제 만들어진다. 역기전력에 의해서 자체 유도 계수가 만들어진다. 이제 예제 7-12는 이제 기전력이 엡실론 제로로 일정한 전지를 저항 R 그리고 인덕턴스 L인 회로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이건 이제 일반 물리학 할 때 많이 배웠을 텐데, 요 놈은 먼저 이제 이 전체 회로의 토탈 기전력은 전지에 의한 기전력도 있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역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체 유도 기전력 혹은 역기전력 플럭스가 이제 Li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d(phi)dt에 좀 마이너스 L의 di/dt 역기전력이 이제 만들어져서 전지의 기전력과 역기전력이 토탈
기전력 전이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로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오음은 총 기전력 V는 IR이니까 얘는 엡실론 G로 더하기 마이너스 L의 dIdt는 IR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로 방정식이에요.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놈을 정리를 I는 I끼리 나머지는 우변에 해주면 정리해주면 IR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DI는 마이너스 L분의 DT가 될 테고 요 놈을 이제 양변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회로의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았다고 하면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전류는 이제 0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T가 넌지로가 되면 전류가 이제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가 0일 때 전류는 0이 되고 T초 후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죠. 굉장히 심플한 적분인데 요거 해주면 요놈 IR 빼기 엡실론 0분의 2를 적분해주면 R분의 1에 ln IR 빼기 엡실론 0 그놈을 0에서부터 i까지 적분해주면 이제 좌변은 이렇게 나타날 테고 우변은 마이너스 L분의 T 이제 정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는 이제 금방 할 테니까 요 놈을 정리를 해주면 i는 R분의 엡실론 0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RT 오버 L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시상수 타임 컨스탄트라는 거를 타우라는 걸 정의를 해주면 타우는 R분의 뭐 L분의 R분의 L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될 텐데 요 놈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플라팅을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플라팅을 해주면 전류가 이렇게 서서히 증가를 이렇게 하게 된다. T가 0일 때 0이었다가 이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R분의 엡실론 0로 이제 서서히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인덕턴스는 전류를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 놈이 없으면 요 놈이 L이 없으면 그냥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전류가 갑자기 R분의 엡실론 0로 확 뛰겠죠. 그냥 점핑을 할 텐데 서서히 인덕턴스가 역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는 걸 방해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네, 오늘은 인덕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